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성 호르몬의 주사요법이 자칫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성욕감퇴라든가 발기부전 등과 같은 성기능장애가 발생하면 병원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다양한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하시는 검사가 혈액검사입니다. 그 혈액검사 중에서는 또 빠지지 않는 검사가 바로 이 호르몬 검사인데, 호르몬 검사를 해봤더니 호르몬이 많이 낮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권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남성 호르몬 주사요법입니다. 이 주사요법은 남성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투약해 주는 건데요. 단기적으로 관여하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형으로 관여하는 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타입이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거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맞는 그런 주사제가 있죠. 요거 말고도 과거에는 이제 젤 타입도 있었습니다. 피부라든지 비강의 점막에다가 겔 타입 형태로 발라서 남성 호르몬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 겔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차례라든가 이게 여러 번 발라야 되고 그 효용성이 떨어져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제 요 겔 타입으로는 많이 권고를 안 하시고 주사제로 많이 권고를 하시고 또 주사요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사요법이 편하기는 한데 사실 자칫 독이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문제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하려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먼저 알아야 돼서 그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남성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고환에서 만들어집니다.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의 99%가 만들어지고요. 1%는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고환이라는 공장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려면 뇌에서 일단 신호가 와야 됩니다. 뇌에서 일을 시켜주는 그런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 이 성선 자극 호르몬은, 이 성선은 고환을 의미하고요. 그 고환에다가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자극을 주냐면 고환아 일 좀 해라고 명령을 해주는 일종의 이제 오더를 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사장님 호르몬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재고가 떨어졌으니 얘들아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하자 라고 명령을 내려주는 건데, 자, 고환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하나가 이제 정자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남성 호르몬을 여기에서 만들어냅니다. 자, 성선자극 호르몬이 고환을 자극하게 되면 당연히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죠. 정자량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호르몬들은 결국은 혈관에 유입이 돼서 혈관 내 남성 호르몬 농도를 높이죠. 이 혈관 내 흐르는 남성 호르몬을 뇌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합니다. 읽습니다. 읽어서 이 호르몬이 일정 수준 안으로 또 떨어지게 되면 이 성선자극 호르몬이 다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다시 유발이 되면 얘가 나와서 고환을 자극하게 돼서 다시 고환에서 만들어서 일정한 수준의 남성 호르몬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제 계속 피드백을 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이제 피드백 기능을 계속 갖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 남성 호르몬이 수준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재어도 호르몬이 되게 낮게 나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더를 내주는 뇌가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신호를 못 내주는 거죠. 일 좀 해, 만들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오더를 안 내줄 경우에도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 이유가 없고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성 기능 저하라고 합니다. 성성 기능이 뚝 떨어져 나타나는 성성 기능 저하 상태가 되면 충분한 성선자극 호르몬이 유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고환의 신호가 충분하게 안 나가게 되고, 또 고환의 자극량이 적어지니까 남성 호르몬을 제때 잘 못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뇌에서의 그 신호 반응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고환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환에 염증이 있다든가, 또는 고환에서 외상 당했습니다. 어떻게 때려 맞아가지고 고환이 띵띵 부었다거나, 또는 이제 불의의 사고로 고환을 적출하게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공장 자체가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거나 만들더라도 아주 소량밖에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되겠죠. 그러면서 고환 기능이 뚝 떨어지면서 남성 호르몬을 충분하게 못 만들어내니까 혈중 내 남성 호르몬 농도가 아주 낮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낮아진 남성 호르몬을 그러면 회복시키려면 당연히 어디를 풀어야 돼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의 기능을 높여주던가 이 성성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한다던가 아니면 고환의 그 활성을 떨어뜨리는 뭐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은 그걸 치료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본질인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냥 남성 호르몬을 그냥 유입을 해줬어요. 만약에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사제 형태로 이렇게 넣어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지금 뇌가 됐건 고환이 됐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성성 기능이 떨어져 있고 고환에서 생산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이때 호르몬이 낮은 것을 커버하려고 남성 호르몬을 외부에서 넣어주게 되면 자, 뇌가 읽는다고 그랬어요. 모니터링 딱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남성 호르몬이 평균 이상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환을 자극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성선자 호르몬이 유발이 되지 않습니다. 일을 시킬 필요가 없죠. 자, 유발이 되지 않으니까 고환에서는 우도가 안 떨어지니까 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고환에서는 공장에서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성선 기능도 지속적으로 신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활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고환에도 일을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고환이라는 공장이 점점 기능과 활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환 자체 실질적인 구조에 위축도 와요. 그래서 장기화될수록 고환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외부에서 원조가 들어오면 우리 내부에서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능 자체가 더 약해지고 악화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남성 호르몬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쓰는 것들은 안전한 거냐? 아무 고민 없이 그렇게 써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많은 호르몬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상호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의 수준을 확 들어올려 버리면 이 전체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호르몬요법을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전립선 암이나 전립선 비대 같은 질환들이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치료의 접근이 아니고 단순히 대증적인 쉽게 얘기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식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기운도 없고 활력도 얻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을 현저히 더 잃어버리는 악화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결코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치료하면 됩니다. 대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선의 문제이거나 성선 기능의 문제이거나 고환의 기능의 문제인데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이 성선 기능 저하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럼 성선 기능이 왜 떨어졌느냐? 그런 이유들은 저희가 다른 컨텐츠에서도 많이 밝혀놨는데 뭐 대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과도한 사정. 젊은 시절이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사정 빈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사정하게 되면 일정한 시간 좀 휴식기도 두고 그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호르몬이나 신경물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무시가 된 경우 이런 상황들이 장기간 반복될 경우에도 성성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 성성 기능 활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뇌 영양소, 이 영양소 공급이 현저히 떨어질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뇌 영양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 말고도 먼저 신경이 필요해질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뭐 수면이 굉장히 좋지 않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살이 많이 쪄가지고
체지방이 높아지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이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 비중이 높아지면서 남성 호르몬하고 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성성 기능이 또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이 성성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 성성 기능이 회복되고 성성 기능이 회복되면 고안에 이제 충분한 자극을, 오도를 충분하게 내주기 때문에 고안에서 이제 정자라든가 남성 호르몬 생산성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원래가 가지고 있던 남성 호르몬의 충분한 정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방법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시간이 좀 다소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보다 이제 근본적인 성기능의 회복, 또 각종 욕구 감퇴의 회복, 또 발기의 회복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증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은 좀 긴 안목에서 보면 권고하기 되게 어려운 방법이고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성 호르몬의 주사요법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